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 연준이 7월에 금리 인상을 선택했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9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양 지수는 조금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2612선까지도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빅테크 그리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선방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200이 오랜만에 1%가 넘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0.6%가량의 밀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00선을 이탈을 한 모습인데요. 다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는 더 많은 모습. 최근에 소외를 받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기세가 퍼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2,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금융투자, 단기적인 성향의 기관계가 대형주, 전기,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들어서 있는 철강, 금속 업종을 중심으로는 강력한 매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에코프로가 들어있는 금융업을 중심으로는 물량을 강하게 던지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코스닥과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참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2분기 실적이 좋았고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5가지 기업을 들고 왔습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4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5,000%가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오늘 역시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8%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6만 3천 원 넘게 상승하면서 80만 원 선 탈환에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9%가량 상승한 2,500억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호적인 투심이 이어지고 있고요. 해성 DS는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지난해보다 더 나은 실적을 들고 왔고 아모레퍼시픽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바닥을 다졌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강한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주목을 한 건 삼성전자의 DS 부분의 영업 적자가 얼마나 줄어들었냐였을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내뱉고 있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업황이 하반기에 점점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무게감이 실리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정말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8%가 넘는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ISC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다시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마스크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일평균 수가 지난 19일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마스크와 진단키트의 판매량도 전월과 비교했을 때 2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대장주인 시젠이 2자릿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SD바이오센서 역시나 13%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의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관련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5%가 넘는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네이버가 기아를 넘어서 시가총액 10위권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시장의 흐름이 다시금 바뀌는 걸까요?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와는 사뭇 다른 우리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깊은 조정에 들어갔고 다른 종목들이 또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네. 시장이 정상화에 돌아섰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정상화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일단은 봐주십니까? 시장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기는 했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거든요. 20년 동안 주식시장 보면서 이런 시장 처음 봤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정말 일부 종목에 이게 쏠렸고 거래량이 60조 그러니까요. 네, 터지는 게 사실상 뭐 쉽지 않은데 네, 그렇게 좀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이 움직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763개, 뭐 코스닥 같은 경우 1,300 종목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일주일 동안 좀 왜곡 현상이 강했었던 것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온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오늘도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다행스러운 건 반도체 쪽이 가면서 이제 투심 개선이 되고 또 다른 종목군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외국인 현물이 계속적인 좀 이탈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한 번에서 끝나면 사실상 일주일 동안의 이런 왜곡에 따른 하락폭을 뭐 3분의 1도 메우지 못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금 괴리감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여부들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시장의 좀 방향성을 어떻게 들고 갈지, 반도체가 업황 회복과 함께 드디어 강한 반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그 하디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장 움직이는 이슈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한때 전 세계 최대 굴착기 시장으로 꼽혔던 중국의 건설 경기의 침체로 북미, 유럽과 신진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린 주요 건설기계 업체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바캡 등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확대와 신흥 시장의 수요 증가로 하반기에도 개선된 성적표를 받아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과 함께 주가도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요? 건설기계 관련 업종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건설 기계 업종들이 정말 시장을 놀라게 하는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하락을 눌림목 구간으로 삼아야 될지 앞으로의 방향성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국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좀 불식시킬 정도로 북미 시장에서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현황이 네네. 어떻습니까? 말씀 네.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사실 2년 전에 건설기계 네. 쪽이 연초부터 굉장히 좀 강한 상승력이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대규모의 수주들이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올랐었던 흐름들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중국 시장에 대한 부진이 시작이 되면서 건설기계 종목군들이 정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실적이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중국 비중도 사실 굉장히 많이 줄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외의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기계 섹터 자체의 뭐 리포트들 좀 다 확인을 해보시면은 북미와 유럽 선전 시장에서의 뭐 시장이 굉장히 좀 잘 공략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뭐 HD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뭐 두산 밥켓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중국발 비중이 30% 이상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자릿수대로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으로 치면은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 생활건강의 중국 비중이 한 40%가 되는데 그거를 한 자릿수로 돌리고 나머지 쪽에서 이전과 같은 혹은 이전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업황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중을 줄여놨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뭐 다시 돌아오는 게 부정적이냐?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기계 시장은 사실상 굉장히 좀
핫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주요 시장 부분에서의 성장성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한 8%대, 유럽이나 북미, 인도 중에서 한 8%대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한 뭐 7%대까지도 조금 약간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8에서 7% 이 수준도 사실상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일단 주요 시장에서의 강력한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라고만 하더라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미 이제 결과치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미국 지역이 가장 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제 전년과 비교했을 때도 좀 유의미한 성장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흐름들이 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대거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이 좀 차지를 했거든요. 뭐 캐터필러라든지 뭐 존디어, 코마츠 이런 쪽에 뭐 글로벌 뭐 1에서부터 5위까지 다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북미발 이슈에서의 좀 기대감은 향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건설협회에서 23년과 그 이후에도 일단은 불황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이제 이런 금리 상승기에 주택 시장들이 상당히 좀 냉각을 했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끝바지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좀 화려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표가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인프라라든지 뭐 발전소 이런 제조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기타 부분에서의 수주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 부분도 21년 대비했을 때 23년으로 누적 누계를 보게 되면 한 3배 정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발전소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1월부터 5월까지는 조금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약 44% 판매 감소가 있었는데 이게 하반기에 정책적인 변화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고 실업률도 높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부양책을 내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면 건설기계 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과거에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매출단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에다가 이게 붙어주게 된다면 한 번에도 추가적인 컨턴 점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전쟁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장관급이라든지 뭐 차관급 그리고 대통령급들이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재건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실상 뭐 재건주들은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건설기계를 또 끌어올리는 가장 큰 트리거 중에 하나가 원자재 채굴 이슈 문제거든요. 이게 중국과의 이런 트레이딩 쪽에서의 이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히토류 부분을 채굴하는 부분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이런 기조는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많은 모멘텀을 안고 있는 건설기계 업종입니다. 뭐 북미 시장은 물론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거기에 2차 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원자재 채굴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건설기계 업종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네, HD 현대 건설기계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최근 네. 2거래일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이게 뭐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다 좀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업황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눌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눌림목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다들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일단 매출단은 18%가 상승이 됐지만 영업이익단이 163%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9.4% 기록을 했고 지금 뭐 북미라든지 이런 기타 시장에서 당연히 좀 성장 기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분기 최대 매출을 좀 경신을 했거든요. 미국 쪽 북미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제 유럽 지역이라든지 기타 뭐 신흥 시장에서도 이런 이제 최고 수준의 거의 이 분기 매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이 좀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인리 석탄광산이라든지 뭐 이제 페루 금광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상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엘니뇨 현상과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엘니뇨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광산에 대한 채굴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홍수라든지 뭐 이런 무더위를 통해서 작업량들을 굉장히 감소시키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지역의 확대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튀르키예에 대한 이런 재난 수요 증가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미니 굴착기에 대한 신모델을 좀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HD 현대건설기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가장 먼저 언급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진성 TC입니다. 제가 두 가지 종목은 좀 선두로 치고 가는 종목을 했고, 네. 이제 이 진성 TC는 좀 후발로 쫓아가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다른 종목군들은 대부분 전고점을 돌파하고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왔는데, 일단 진성 TC 같은 경우는 이제야 뭐 전고점 근처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캐터필러향 매출이 굉장히 좀 높은 회사인데, 사실상 전체 매출 비중의 60% 이상이 캐터필러 향으로 나오고 있고, MS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좀 얘기해드렸던 뭐 존디어라든지 뭐 보켓 같은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또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에는 이제 캐터필러에 너무 치중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고객사의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들이 좀 대두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탈중국화 관련된 FTA 채굴 추가에 요 관련된 기업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생산 캐파를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한 3천억 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2천억 원, 미국에서 1천억 원 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이제 확대를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가동률 자체도 약 80% 정도로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고요. 또 원가 절감 같은 것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뭐 태국 쪽에 신규 공장도 설립을 한 상황이고, 계속적인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뭐 영업 이익률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 단위 계획으로 지속적인 좀 증설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실상 수요 확대에 따른 좀 공급이 맞춰지게 되면서 수익성의 추가적인 확대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캐터필러라든지 HD현대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뭐 히타치 이런 쪽인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쪽에 이제 부품단을 공급하는 또 진성 TC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수요감들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뭐 주가 상승, 그리고 실적의 베이스 상승도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성 TC 두 번째 기업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후발 주자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기업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이번에는 두산밥켓입니다. 네. 네, HD 현대건설기계랑 이제 두산밥켓이 거의 뭐 섹터에서는 대장 역할을, 양대산맥. 네, 양대산맥인데 두 종목이 모두 다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가에 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의 좀 매수 기회를 삼아 보시는 건 전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기업 역시도 매출과 순이익단이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순이익은 119% 좋아졌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20.5%가 좋아지게 됐는데, 영업이익 같은 부분에 이제 단발성 수익이 좀 생기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더라도 사실상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영업 성장률은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산업 차량이라든지 포터블 파워, 그리고 소형 장비 순으로 조금 좋아졌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별로는 거의 대부분이 두 자릿수 이상의 좀 긍정적인 실적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뭐 성장 기대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분기 배당금 또 결의를 했거든요. 이번에 800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전에가 6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배금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고 이게 또 주주 환원 정책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들에게서 좀 흔히 나타나는 흐름인데 뭐 변압기도 사실상 실적 쪽에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재룡전기라는 기업도 이제 분배금을 3배 정도 늘렸다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를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에서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강해진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이익금들을 너무 많이 나눠주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또 실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환원 정책 자체가 강해지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 밥켓 자체도 북미 지역의 이런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큰 기업이고 항상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양대 산업의 두 기업 모두 다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두산밥켓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HD현절, 건설기계와 두산밥켓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두 종목 모두 다 앞으로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화창원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하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이제는 상승을 멈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진희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리그 레벨업 시간을 통해서 종목들을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고요. 그 종목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칭호를 선정을 해드리는데요. 저희 강태공 전문가님께서는 평민에 네. 선정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2주간 평민 강태공으로 불릴 아, 예정인데요. 네. 이제 또 리그 레벨업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 오늘 또 좋은 종목 가져오실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리그 레벨업 시간을 통해서 또 오늘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그럴 만한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오늘장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 수익성 개선과 관련된 기대감이 몰리면서 장중에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2분기의 실적만 놓고 보았을 때는 시장의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9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59억 원대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대치보다는 못 미치는 모습인데요. 이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주가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2분기의 실적이 좋았던 큰 이유로는 북미 쪽의 매출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는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중국 쪽에서도 현재 기저효과를 비롯해서 성장이 전환된 부분이 2분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인 실적을 도와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반기가 돼서는 추가적인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과 관련된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주가도 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고를 해야 될지 스톱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해서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차트만 일단 먼저 보고 설명을 좀 드려도 이 종목은 그냥 지금 자리에서는 묻지만 매수도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던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저는 차트를 먼저 보고 차트로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과거에 지금 이제 급등하지 못했던 구간에서 2014년도에 들어서면서 다이렉트로서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와줬죠. 이 당시에 상승 파동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한류 열풍, 그러면서 한국의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속한 인기를 얻으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실적이란 부분보다도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에서 고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뭐가 있느냐. 자, 과거에 이제 과거의 고점이죠. 2008년도의 고점과 그다음에 2011년도, 12년도 이렇게 지켜줬던 구간대가 대략적으로 현재 한 8만 원 정도, 9만 원 정도입니다. 9만 원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 추세가 무너지면서 뭐 한다. 처음으로 터치를 해주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또 터치를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구간대가 우리가 저가 매수의 유입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봤을 때 이런 자리가 어떤 패턴이 나오기 쉬우냐. 자, 아까 얘기했던 이 9만 원 정도대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고 원엔 바닥과 뭐가 나온다? 투엔 바닥.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쌍바닥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방 추세에서 이런 쌍바닥 표현이 나와주면서 이 구간대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뭐가 된다? 고점으로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이 나와줘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쌍바닥 패턴을 노려본다 하더라도 15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고요. 이 15만 원대를 뚫어낸다 하더라도 뭐 한다? 추가적인 상방 시세까지 더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종목별 투자자를 본다 하더라도 뭐예요? 아모레퍼시픽이 이 기술적인 구간대,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무너졌던 구간이 좀 7월이죠. 이제 7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6, 7월 때에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 나와줬는데 이 7월 달 수급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뭐가 돼요? 이 저가 매수의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개인들의 매도세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라는 거는 우리 흔히 잘 아는 이제 뭡니까?
개인만 털린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다만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좀 리스크가 있는 건 뭐냐고 하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아까 이제 실적보다도 차트로서만 좀 얘기하고 싶다는 게 뭐냐? 차트만 봤을 때는 정말로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실적이라든지 이 모멘텀,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방향성을 얘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아모레퍼시픽, 이 화장품 이런 거는 사실 한중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14년도에 이제 15년도 이렇게 다이렉트 날아갈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화장품을 많이 사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이제 한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사드 이후에 악화가 되면서 좋아질 것 같다 싶으면 악화가 되고 좋아질 것 같다 싶으면 악화가 되죠.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사실 과거의 고점 때 25만 원, 35만 원 이 구간까지 올라가는 건 리스크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을 보유하는 전략을 본다라고 하면은 딱 기술적인 반등, 지금 실적 때문에 올라간다가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으로서 한 15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흐름을 노려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상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현저하게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15만 원 선까지는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구원투수의 등장, 바로 신작이 될 텐데요. 일단 2분기의 실적은 1분기와 마찬가지로 크게 좋진 않습니다. 적자폭은 이어가겠지만 일단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과 실제로 매출과 인기순위 1위에 올라서면서 기대감이 실제로 매출과 실적까지도 반영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변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 26일에 시네탑 새로운 세계가 글로벌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이 앱스토어 그리고 또 구글 플레이에서까지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다만 3분기에는 신작 출시로 3, 4분기의 매출 반영에는 좋겠지만 당장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적자폭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신작을 앞두고 마케팅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재반 비용도 늘어나서 이 적자폭을 결국 개선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 하반기 여전히 신작 출시와 관련된 라인업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시네탑을 시작으로 에이지 오브 타이탄과 세븐나이츠 키우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고를 외쳐도 될지 혹은 4분기에 정말 실제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때까지 스톱 기조를 유지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과연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과 굉장히 흡사한 차트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네. 뭐 이슈, 사실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이 두 가지만 오늘 이슈를 가지고서 1시간 내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슈만 봤을 때는 사실 매수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것을 더 갈 수 있겠다. 지금 자리는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이 저는 큽니다. 이 주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냐 없냐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 생각을 하는데 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최근 이제 2020년도의 하방 추세죠. 하방 추세 때를 이제 돌파하면서 지금 아직 하방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방 추세 그어진 빨간 선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하방 추세 돌파는 척하고 다시 하방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나는 하방 추세를 끝낼 거야.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게 지금 아까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비슷하죠.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4만 원 정도 구간대에서 일단 한번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 오늘자에 또 4만 원, 이번 달에 4만 원 구간대에서 또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모습. 그럼 이런 패턴이 아까 얘기했던 뭐가 된다고요? 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그다음에 반등, 바닥을 또 찍어주고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확인하게 되는 뭐가 된다? 쌍바닥 패턴으로서 연결될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자리가 일단 기술적인 반등만 본다 하더라도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세
분출이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쌍바닥의 고점, 이제 대략적으로 한 7만 5천 정도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손절가를 짧게 한 4만 원, 3만 8천 원 이 정도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이슈들 이제 우리가 게임 이제 뭡니까 신의 탑이 게임이 출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1등을 하고 굉장히 이슈는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또 어떤 이슈가 나와주느냐? 이제 자회사 마블엑스가 일본 암호 시장 내 뭐가 된다.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등재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마블이라는 이 기업 모멘텀 차라리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이슈적인 부분이 굉장히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문제는 딱 하나.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이제 게임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도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상에 우리가 최근에 모바일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뭐를 유도한다? 과금을 유도한다고요. 왜? 그 과금을 유도해야지만 게임사의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결제해봐야 중국인들이 게임 시장에서 쓰는 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화장품 역시도 한국인들이 아무리 사줘봐야 중국인들이 매수하는 그 화장품의 물량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게임 같은 경우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까 앞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제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정말로 강한 시세 탄력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한중 관계 개선이 최우선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따라왔을 때 대시세 분출까지 연결되는 것이지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서의 전고점 정도 이 정도의 보수적인 전략으로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 실현은 가능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도 고의견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두 기업 모두 다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있는 기업이죠. 차트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접근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유짓 로봇입니다. 국산 로봇 출격이라는 타이틀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중국산 로봇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산 로봇들도 기술력을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최근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서의 수주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현재 중국산 비중보다도 국내 서빙 로봇이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국산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도 장중에 수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기업들은 고부가 서비스를 앞세워서 점유율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대표 업체들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고를 해도 괜찮을지 혹은 스탑을 외쳐야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앞서 두 기업과는 투자 포인트가 조금 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유진 로봇도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차트를 먼저 얘기하겠지만 이 유진 로봇은 당장의 강한 시세보다는 향후 2개월, 3개월, 그다음에 내년까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를 차트를 보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유진 로봇이 일단은 지금 월봉상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꼬리를 연결하게 되면 뭐가 돼요? 꼬리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저점대를 지키면서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지금 이제 이 꼬리를 터치하는 구간대를 봤을 때는 한 4,000에서 4,5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이게 날아간다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유진 로봇이 지금 이제 이런 추세죠. 보면 이제 과거에 7,000원 정도가 강한 저항입니다. 그러면서 우상향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대를 이어가게 됐을 때 이 과거에 비슷한 차트가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경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과거에는 남북경협주죠. 그래서 경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를 쫙 연결했을 때 지금 이제 과거 저항대가 한 6,500원.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타고 가면서 6,500원대의 저항대를 뚫어내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강한 다이렉트 4배, 5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떨어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차트가 유진로봇 역시도 지금 이제 7,000원과 뭐 한다고요? 7,000원과 이 상승 추세, 이 구간대를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이후에는 좀 돌파 시세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강한 시세 분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넷마블과 다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입니다. 근데 이 로봇도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실상의 2차 전지해가지고 에코프로가 굉장히 크게 가고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크게 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 먹거리 시장에 저는 전기차 2차 전지보다 로봇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이동수단으로서의 이런 매출 증가보다 로봇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 인류의 뭐 어떤 부분이든 어떤 영역이든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의 전기차 역시도 자율주행 로봇차라고 표현을 할 만큼 차량 자체도 로봇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여러분들 집에도 로봇이 있을 거고 가정에도 로봇이 있을 거고 로봇이 지금 상용화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지. 전기차도 어때요? 이슈가 나온 지는 이미 10년이 넘어갔지만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증가가 따라오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오듯이 로봇 역시도 이제 상용화가 다가오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매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2차 전지 그 이상의 파동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해 보는 게 로봇 관련되는 모멘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M&A 이슈.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이 3년 내로 의미 있는 M&A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냐? 기한으로 봤을 때는 이번 연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은 이번 연도 말까지 M&A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투자했던 만큼 시장에서 보는 건 어디에서의 M&A가 나올 것이냐, 로봇에서 M&A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M&A 이슈까지 맞물려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정말 2차 전지가 이렇게 크게 급성장했던 것만큼 지금 에코프로 안 산 사람들 후회하고 있죠. 바보라는 소리 듣죠. 그것처럼 로봇 역시도 나중에는 이거를 안 산 사람들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바보라는 소리 듣지 않을까. 그만큼 로봇에 대한 전망성을, 미래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 분출보다는 중장기적인 업황의 성장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고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전문가님의 수익률에 따라서 칭호가 가려지게 되죠. 오늘은 평민, 강태공 전문가님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고수가 될 수 있는 좋은 종목 들고 오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GI텍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어요. GI텍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고, 사실상의 지금 시장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살아남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거든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이번 연도에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만 13조가 넘어가는 이 자금을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이 13조를 수익 실현하기 위한 반도체 시장의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GI텍, 그냥 보다시피 뭐뭐텍이라는 이 상호가 붙는다라고
하면 그냥 반도체로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하이텍 같은 경우 재밌는 게 사실상에 제가 뭐 신이 못 돼도 지금 하수가 된다 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이 될 수도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하이텍 같은 경우 재밌는 게 지금 신사업에 대한 진출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신사업에 대한 진출이 어디냐. 바이오 산업, 항공 우주,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모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영위하면서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얘기했던 게 주식이라는 거는 뭐다? 어디에 거냐에 따라서 귀걸이가 됐다가 팔찌가 됐다가 발찌가 됐다가 어느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했잖아요. 주식 역시도 어디에 영냐에 따라서 그 모멘텀, 대장주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이텍이라는 종목은 기본적인 반도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가면서도 이제 미래 먹거리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만큼 얼마든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슈는 충분한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좋아하는 게 2차 전지주는 그래도 그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세요 하더라도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안 오른 2차 전지에 없나 하면서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하이텍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엮입니다. 사실 뭐 이 소재라는 부분보다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장비, 부품 이런 쪽으로 엮이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LG라든지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 배터리 3사에 모두 다 뭐하고 있어요? 장비와 부품을 공급을 함으로써 그 어떤 배터리 3사가 앞으로 테슬라라는 기업과 연계가 되든지 어떤 기업과 연계가 되든지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지하이텍은 그냥 어디로 엮여서든 충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적이 꾸준하게 받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차트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상에 좀 아래로, 여러분들이 좀 아래로 한 4,000원까지는 열어두시는 부분이 좀 좋다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식이죠. 아까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경농이라든지 그런 종목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지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를 뭐하고 있다? 상승 추세를 조금씩 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정확하게 타면서 상승 추세 아래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나는 꾸준한 우상향을 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5,000원 정도죠. 월봉상 5,000원 정도의 저항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급락이라든지 뭐 갑작스러운 이런 것들만 안 나와줬을 때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번 달, 그다음 8월 정도쯤에는 또 이 구간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9월 정도쯤에서는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돌파가 나와주겠죠. 그럼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삼각수렴대를 돌파하는 이 꼭지점 구간에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강한 변곡점으로서의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하이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서 좀 열린 자리가 더 크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일단은 어제장 거래가 터지고 우리가 하방으로 4,000원 정도까지 좀 여유롭게 분할매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사실상에 정말로 더 크게 잡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신고가 랠리를 봤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이 구간대가 너무 강한 저항입니다. 5,500원 정도까지는 물량 수화가 나와주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물량 수화가 한 번도 안 나와줬어요. 그래서 6,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조금은 짧게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뭐 3,0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가상 최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있을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바이오, 항공우주 어디든 엮일 수 있는 지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레벨업 종목은 지하이텍입니다. 2차 전지인데 아직 오르지 않았고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줬고요. 목표가 6,500원, 그리고 손절가 3,0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할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어제자, 오늘자 2차 전지주들이 급락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과거에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급락하면 시장이 무너졌지만 오늘은 에코프로가 급락하지만 시장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수급의 변화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로 수급을 이동하는지 잘 보시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순환 매수에 종목 선별 무엇보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태공 전문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세요.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